안녕하세요. 불만창자들입니다. 비와 무더위 속 치러진 21라운드였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많은 관중이 찾아주신 가운데 선두 울산의 독주 더욱 공고해졌고요. 파이널 A를 위한 6위 싸움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이 엄청난 무더위 속에서 이 부담을 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주중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22라운드 K리그 1 벌써 두 바퀴를 돌게 됩니다. 동해안 더비와 전설 매치가 펼쳐졌던 21라운드 리뷰를 바탕으로 22라운드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11일 오후 7시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강원전입니다. 대구가 제주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더했습니다. 제가 귀중한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날 에드가도 빠졌죠. 황재현도 빠졌죠. 조진우까지. 공수의 핵심들이 모두 빠졌음에도 얻어낸 승리이기 때문인데요. 확실히 대구가 팀으로서 얼마나 힘이 생겼는지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대구 이날 점유율 29대 71. 절대 열세였지만 슈팅 수에서 오히려 16대 12로 앞선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 이른바 대구식 딸깍 축구가 다시 한번 위력을 보였습니다. 요새 팬들은 대구가 점유율이 30%를 밑돌면 오늘은 되는 경기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전반 5분 연재현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13분 홍철의 동점골 코너킥 그대로 들어갔죠. 네. 후반 44분 장성원의 역전골이 터지면서 승점 3점을 더했습니다. 홍철과 이 고재현의 부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바셀로스와 박세진이 점점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는 아마 이 부분을 호재로 느낄 것 같고요. 대구 이날 에드가, 황재현, 조진우가 모두 복귀하는 만큼 다시 100%의 전력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다만 홍정훈의 부상이 좀 걸리는데 지난 제주전에서 이원우와 김강산이 나름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앞서 조진우도 복귀하는 만큼 큰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세라토는 지금 정리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강원은 까다로운 광주를 맞아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추가 시간 티모에게 선제골을 티모에게 선제골을 맞았지만 추가 시간이죠. 한국영이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네. 최근 2연패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득점이었고요. 사실 지난 인천전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윤조한 감독이 이례적일 정도로 선수단 그리고 특히 공격진에 쓴소리를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갈레고를 넣는 변화를 택했는데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갈레고는 날카로운 드리블링으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고요. 김대원의 몸 상태가 좀 좋지 않다고 해요. 갈레고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게 확실히 좀 이전과 달라지는 모습이고 강원은 공격적인 광주를 만나서 좀 밀리지 않는 모습 보였거든요. 특히 이 투치가 새롭게 가세하면서 높이가 좋아진 수비진 역시 단단함이 좀 느껴진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강원에서는 서민우의 출전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첫 맞대결에서는 에드가와 세라토의 자책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현재 대구와 강원은 3승 1무 3패. 최근 7경기 대단히 팽팽했거든요. 양팀 모두 전반보다는 후반 득점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후반에 승부가 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대구에서는 돌아온 에드가 지난 경기에서 득점도 했고요. 강원전에서 강원의 높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선수고요. 반면에 강원에서는 투치로 하겠습니다. 대구가 높이가 상당히 좋은 팀인데 강원은 그런 팀들을 맞아서 상당히 좀 고전한 양상이었거든요. 첫 경기에서 투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를 상대로도 어떤 능력을 보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대구 승리하겠습니다. 딸깍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대구 승리하겠는데요. 강원이 윤정한 색깔을 입히는 과정에 있고 대팍 호미점이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7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광주의 경기입니다. 네, 제주와 광주는 남길 제주 감독과 이정효 광주 감독의 맞대결이라서 더 관심이 큰데요. 이정효 감독이 오랜 기간 남길 감독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맞대결에선 남길 감독이 1대0 승리하면서 일단 판정승을 한번 거뒀습니다. 두 팀이 이번에 8승 5무 8패, 승점 29점, 아예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제주가 6위, 광주가 7위인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대결이라 팬들의 관심이 더 클 것 같습니다. 2017년 이후 두 팀의 맞대결은 1대0 아니면 1대1 아니면 0대0이었습니다. 이진법이네. 이진법입니다. 두 특정팀이 2골 이상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팽팽했는데요. 최근 맞대결에선 제주가 2승 5무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은 광주가 조금 더 낫습니다. 8경기에서 단 1패. 최근 두 경기에선 승리가 없지만 울산을 상대로도 비등한 경기를 펼쳤고 강원전에서도 좋았고 최근 경기력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원전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거의 다 잡은 승리를 맞아요. 종료 직전 그야말로 극장 동점골을 얻어 맞으면서 1대1로 비겼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를 마치고 이정효 감독이 또 한 번에 좀 발언을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강원이 경기 지연을 조금 했다면서 앞으로 광주에게 매너볼을 기대하지 말라고
네,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뭐 저런 축구에 이어서 다시 한번 팬들에게 강렬한 축구뿐만 아니고 강렬한 발언으로 이슈를 또 하나 던졌습니다. 요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전 제가 가는데요, 현장을. 그런 상황에 만약에 놓였을 때 광주 선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제주는 6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두 번째 고비를 그런 맞은 모습인데요. 2위권에서 내려와서 어느덧 하위 스플릿 추락을 우려해야 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믿었던 수비 불안이 큰데 개막 후에 15경기에서 단 14골을 내줬던 제주의 수비가 최근 6경기에서 똑같은 14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2배가 넘네요. 2배가 넘습니다. 대구전에서도 선제골을 넣고 전반에 한 골, 후반 종료 직전에 추가골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했고요.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고 있고 공격진에선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구전에선 유리 조나탄이 페널티를 실축을 했고요. 헤이스가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습니다. 최근 이창민 구자철의 줄 이탈 때문인지 공중볼 경합, 지상볼 경합과 같은 경합 상황에서 성공률과 성공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후반을 주목해 보시죠. 네, 제주는 전체 득점 중 72.4%가 후반, 그러니까 10골 중 7골을 후반에 넣고 있고요. 광주는 올 시즌 원정에서 허용한 15골 중 14골을 후반에 허용하면서 특히 후반에 원정에서 후반에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연재훈, 광주 티모 하겠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나란히 득점을 하기도 했고 연재훈은 장기 부상을 털고 지금 제주의 최근에 부진 탈출의 키를 쥐고 있는 것 같고요. 티모는 인터셉트 전체 3위, 전진 패스 전체 4위, 광주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새롭게 영입한 백하는 다음 홈 경기 때 데뷔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광주 승리하겠습니다. 광주가 제주의 불안한 집중력을 파고들 한 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양 팀 모두 좀 힘이 조금 빠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 12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울산 월드컵에서 열리는 울산과 인천전입니다. 울산 진화포항전에 승리하면서 5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울산이라는 팀의 힘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경기였고요. 내용적으로 올 시즌 거의 최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포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경기였는데요. 점유율 44대 56, 슈팅수 2대 13. 유효 슈팅수 2대 6입니다. 모든 면에서 뒤졌지만 스코어는 1대 0 승리였습니다. 늘 그렇듯이. 네, 강팀의 조건이죠. 넣을 때 넣고 막을 때 막고. 이 두 개를 울산이 잘했습니다. 전반 준민규는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고요. 조현우는 포항의 공격을 연신 슈퍼 세이브로 막아내면서 이날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죠. 울산은 동해안 더비에서 16개월 만에 승리를 따냈고요. 원정으로 범위를 넓히면 22개월 만에 승리더라고요. 최근 동해안 더비에서 2무 2패로 좀 부진했었거든요. 이 징크스를 끊었고 1, 2위 맞대결 승리로 승점 차를 무려 16점 차로 벌렸습니다. 다만 이 주력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분위기인데다가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죠. 박용우가 이날 부상하면서 주중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홍명보 감독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수협전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챙겼습니다. 지난 강원전 승리에 이어 2경기 무패인데요. 최근 10경기로 범위를 넓히면 단 한 경기밖에 지지 않을 정도로 4승 5무 1패더라고요. 최근 좀처럼 지지 않은 인천입니다. 이날도 0대 2로 끌려가다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죠. 자책골 등 행운이 따르기도 했지만 조소환 감독의 교체 운영이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문지환이 들어가면서 안정감을 찾았는데 최근에 김도혁이 가운데서 잘 뛰어주고 있거든요. 이명재의 파트너로 누구를 쓸지 조 감독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진호는 이날도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은 확실히 천성원 복귀 후 흐름을 탔어요. 득점력이 아쉬웠는데 FA컵 포함해서 최근 3경기에서 6골을 기록 중입니다. 천성원은 3골을 기록 중이고요. 좋아요. 제르소와 에르난데스가 터지지 않는 게 아쉽지만 김보섭이나 김민석 등 다른 자원들의 움직임은 괜찮거든요. 인천 신진호 정도를 제외하고 부상자가 없는 만큼 적절한 로테이션으로 이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첫 맞대결에서는 아담의 결승골로 울산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6연승 1무 1패, 6연승 1무 1패 공식에 따르면 이번 경기에 6연승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알고 계신 대로 울산은 올 시즌 홈에서 8승 2무 무패입니다.
이날 경기 초반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울산 홈에서 최근 12번의 경기에서 모두 선제 득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천은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전반에 득점을 쏘아 올렸고요. 초반 분위기가 어디로 갈지 중요해 보이고요. 울산에서는 제주 시절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주민규 하겠습니다. 울산에서는 아직 인천전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는데 지난 경기 그 포항전 득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에서는 권한진 하겠습니다. 울산의 막강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지 권한진의 이 리딩 능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울산 승 6의 마법 믿겠습니다. 저도 울산 승하겠습니다. 울산은 상대가 내려서도 어떻게든지 뚫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7시 30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네,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지난 첫 맞대결에선 전반 초반 김승대의 골로 포항이 승리를 하면서 수원전 3연승 6경기 연속 무패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6경기에서 수원이 필드골로 단 한 골에 그칠 정도로 포항 수비 앞에선 유독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올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는 수원 김병수 감독이 자신과 인연이 깊은 포항을 상대로 홈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포항이 동해안 더비 패배에 대한 화풀이를 수원을 상대로 할지 보고 싶습니다. 수원은 지난 라운드에서 대전을 상대로 2대2 무승부 거뒀죠. 그 이전 직전 무승부와는 결이 달랐는데 대구전에선 다잡은 승리를 놓친 무승부였다면 대전전에선 전반 28분 만에 먼저 2골을 내주고 2골을 따라붙어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고승범의 추격골도 좋았지만 교체 투입한 뮬리치가 안병준이 부상 중인 상황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2선의 고무열, 3선의 카츠키,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척추라인에 나서면서 패스 연결이 한결 매끄러워진 그런 모습이고요. 맞아요. 네, 지난 대구전에 이어 대전전에서도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팀답게 투쟁심이 나타난 것도 고무적입니다. 여전히 무승을 끊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4경기에선 3무, 서서히 승리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수원이고요. 포항은 4연속 무패 뒤에 울산에 패했습니다. 앞서 창 기자가 잘 얘기해줬듯이 울산 상대로 더 유리한 경기를 펼쳤지만 결국 한 방이 터지지 않으면서 동해안 더비 연속 무패 행진이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에너지까지 쏟아붓기 때문에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는데요. 호재가 있다면 이날 고영준과 백성동이 한꺼번에 돌아와서 2선 자원이 한결 풍성해졌습니다. 여기에 포항 유스 출신인 홍윤상 공격수가 가세를 합니다. 아마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오피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윙포와 샘포를 두루 볼 수 있는 자원이고요. 무엇보다 22세 자원이라서 고용준과 함께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도 포스트 플레이 가능한 외국인 공격수를 추가로 영입할 계획인데요. 오피셜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수원 아코스티, 포항 고영준으로 하겠습니다. 아코스티는 지난 대전전에서 수원 입단 후에 과히 보고 왔죠, 직접. 무섭더라고요. 네,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측면을 흔드는 것도 흔든 건데 마지막에 강윤성 선수와 어떤 신경전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왼쪽 측면을 든든히 좀 지켰습니다. 힘이 장사야. 포항에선 고영준을 하겠습니다. 6월 이후에 부상도 있었고 여러모로 지금 득점이 없는데요. 지금 포항 축구의 핵심이 고영준이거든요. 네, 고영준이 살아나야 포항의 화력도 살아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수원의 집중력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저는 포항 승리하겠습니다. 수원이 홈 징크스가 있거든요. 네. 여기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 같은 시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수원FC전입니다. 네, 앞서 설명한 제주 광주전과는 달리 양 팀은 만나기만 하면 많은 맞아요. 골을 뽑아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두 팀 중 한 팀 혹은 두 팀 모두 멀티골을 넣었는데요. 6경기에서 양 팀 도합 넣은 골이 23골, 경기당 약 4골씩 넣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선 서울이 무패 2연승을 질주 중이고요. 나상원은 최근 2번의 맞대결에서 3골, 수협에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최근 흐름은 양팀 모두 좋지 않습니다. 서울은 지난 전북전에서 5경기 만에 패배를 했는데요. 최근 6경기로 범위를 넓히면 단 1승. 시즌 초와 비교할 땐 득점력이 떨어진 게 최근 2% 부족한 이유로 보이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공격 진영 패스는 초반 15경기보다 최근 6경기가 오히려 더 늘었지만 득점, 도움 다 떨어졌고요. 평균 슈팅 수도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인터셉트와 탈압박 숫자도 줄어든 게 특징인데 서울이 올 시즌 지난해와 달라진 게 중간에 공을 차단해서 빠르게 역습하는, 그래서 공격 속도가 좀 빨라졌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최근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황의조가 떠난 뒤에 그런 역할을 해줄 대체자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아쉬운데 어떻게 보면 황의조의 공백은 충분히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한 상수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야 황의조 공백을 언급하는 건 구단으로선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자원이 일류첸코와 박동진인 만큼 두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터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원FC는 5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패무. 지난 인천전에선 33분 만에 윤빛가람이 프리킥과 그리고 번뜩이는 문전 침투로 연속골을 넣었지만 수비진의 연이은 실수로 내리 두 골을 내주면서 박배종 신세계. 그렇죠. 그 신세계 선수가 쫓아가지 못한 거는 아직도 의아한 그런 장면입니다. 김도영 감독의 입모양이 카메라에 살짝 잡혔던. 네. 새롭게 영입한 센터백 우고 고메스는 일단 자책골을 넣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 신세계 선수의 어떤 원인 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도영 감독도 자책골 빼고 경기력은 괜찮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수협이 최다 실점, 수비 불안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고메스의 어떤 적극적인 활용으로 반등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공격진의 득점이 좀 부쩍 줄어드는 것도 특징인데요. 김현과 이승우가 조금 더 보여줘야 할 게 많고 라스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바우 테르소는 데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에선 핵심 센터백인 이한범이 누적 경고로 빠지는데요. 이 공백을 손FC가 얼마나 잘 공략하느냐가 이날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홈 8경기 연속 무패, 수협은 원정 9경기에서 1승. 서울이 최근 흐름대로 홈 2점을 누릴지 수협이 원정에 대한 아쉬움을 좀 털어낼지 보고 싶고요. 키플레이어는 서울 윌리안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외국인 출전 수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후반 늦은 시간에 교체 투입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확실히 출전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임팩트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선수 본인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뛰면서 무언가라도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수원FC에선 윤빛가람으로 하겠습니다. 6월 이후에 4골. 뜨거워요. 네, 웬만한 공격수들보다 페이스가 좋고요. 윤빛 개인적으로는 김천 시절 이후에 득점 페이스가 가장 좋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승리하겠습니다. 서울의 화력이 2% 부족한 상태지만 수협의 수비력은 3% 정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1% 차이. 저도 서울승. 네. 서울이 수원FC에 강했어요. 수원FC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대잖아요. 네.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대전 월드컵에서 열리는 대전과 전북전입니다. 대전은 수원을 상대로 다 잡았던 승리 놓쳤습니다. 2대2 무승부로 4경기 연속 무승부예요. 지지 않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치열한 중위권 순위 싸움을 생각해보면 다소 좀 아쉬운 결과입니다. 이민성 감독 역시 경기 이후에 위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전은 수원전에서 다시 한번 특유의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앞선 3경기에서는 이득점에 그치며 아쉬웠던 빈공이 특유의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트랜지션을 회복시키면서 해결을 했죠. 네. 전반 보여준 공격력은 좋았을 때 대전을 연상케 했는데 문제는 역시 수비입니다. 이날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 포백으로 나섰는데 상대에게 너무 쉽게 뒷공간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민성 감독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될 것 같은데 상대가 전북인데다 김민덕이 부상이 아닌 만큼 다시 3백 카드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원전에서 후반에 나섰던 티아고 레안드로 마사 이진현 등이 체력을 아낀 만큼 이날 선발로 나설 공산이 커 보입니다. 전북은 제대로 분위기를 탔습니다. 서울까지 넣으면서 3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북은 서울전 21경기 무패 13화 결별한 후 홈 전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이 완벽하게 연착륙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빌드업보다는 이 빠르게 측면으로 보내거나 한 번에 때려 넣는 유형의 단순하지만 이 직선적인 스타일의 축구가 점점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속도를 높이는 플레이가 확실히 힘을 받으면서 다이나믹해진 모습인데요. 여기에 백승호가 다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중원에서도 점점 경기가 잘 풀려나가고 있어요. 네. 다만 측면 쪽 속도가 죽을 경우 상대에게 좀 밀리는 양상이 전개되는데 이날도 전반이 굉장히 좋은 경기였던 거에 비해서 후반에 좀 아쉬웠거든요. 네. 전반에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던 전북은 조규성과 하파실바를 투입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바꿨고요. 두 선수가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북은 이 당장 덴마크로 떠난 조규성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거든요. 조규성의 발끝이 최근에 뜨거웠던 반면에 구스타와 하파실바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잖아요. 두 선수가 어떻게 해줄지가 이날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첫 맞대결에서는 안톤과 이진현의
연속골을 앞세운 대전이 정태욱이 한 골을 만회한 전북을 2대1로 꺾었거든요. 당시와 비교해서 전북의 경기력이나 분위기가 바뀐 만큼 전북이 서력을 노릴 것 같은데요. 대전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 홈 연전을 펼치고요. 무엇보다 이날 안유진의 기를 받을 수 있는데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 제가 라이브 때 안유진 얘기했다가 와이프한테 혼났습니다. 네. 대전 직원들 난리더라고요 지금. 어제 제가 끝나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다들 우리가 관리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무튼 대전에서는 역시 수비가 중요한데 하프 스페이스 쪽이 좀 잘 뚫리거든요. 안토네 역할이 중요해 보이고요. 전북에서는 그 골맛을 본 하파실바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 전북이 조규성의 공백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전북 승리하겠는데요. 당분간 전북도 전북 승리 정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1라운드 리뷰 그리고 22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주중 경기도 대박 관중을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만창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